안녕하세요. 정리가 신이나 정신나 첫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네이버 블로거 정리닥터 정길홍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디입니다. 네이버 블로거 활동하고 있는 바리수납정리 신선아 신디입니다. 네, 저는 나보라의 나디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 방송 정리가 신이나 정신나는 물건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 20분 정도로 구성될 거고요. 총 3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1부에서는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의식의 흐름이라던가 또는 심리 그리고 마음가짐 자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볼 거고요. 2부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Q&A로 쭉 풀어드릴 겁니다. 자, 3부에서는요. 그러면 실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하는 방법을 실습과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인데 신디, 나디 소감과 각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자, 신디? 네. 네, 앞으로의 시간이 정말 너무 떨리고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정디, 나디와 함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요후! 네. 딸이는요? 네, 주변에서 정리를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정리하는 방법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사실 저희도 첫 방이라서 사실 많이 떨리고 좀 기대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그러시면 다음 방송 또는 저희도 댓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버튼과 좋아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자, 뿌잉뿌잉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첫 방송의 주제는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입니다. 정리의 기본은 버리기라는 말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버려야만 정리가 되는 걸까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지 않아도 정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버리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엄청 쉽습니다.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 여러분 지금 배꼽 잡고 우시셨습니까?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 방법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사면 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버릴 것도 버릴 일도 없겠죠? 그러니 애초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겠어. 그래 이치상으로 맞는 것 같대. 안 사면 버릴 것도 없으니까 그래 오케이 안 사볼게. 좋아.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사죠? 필요에 의해서 사죠. 필요에 의해서.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필요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뇌에서 그러한 정보를 줬는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필요했었는지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 물건이 나한테 진짜 필요했는지 안 필요했는지는요 이런 식으로 하죠. 나 이거 필요한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이지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을 사게 되실 때 그 전에 하실 일이 이 물건이 없어서 불편한 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느껴보시고 없어서 불편한데 잠깐 참으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납니다. 두 번째 또 언젠가 똑같은 물건을 없어서 불편하면 또 느껴보세요. 또 시간이 흘러서 세 번째 또 느껴보세요. 그렇다면 나한테 그 물건은 진짜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때 그 물건을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한 필요 가치를 느끼는 것과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건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 명품백 갖고 싶죠?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명품백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하려면 3번 이상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 명품백이 없어도 들 수 있는 가방, 그 기능 할 수 있는 가방 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 명품 가방을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가방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거고, 그 가치를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인지도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걸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요, 물건에 대한 가치를 내가 주도하는, 내가 그 삶을 주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실 건, 물건이 없어서 불편함을 3번 이상 느껴볼 때까지 사지 않기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리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는 2번째 방법 나갑니다.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중에서요, 딱 한 공간만큼은 깔끔하게 정리하기입니다. 그럼 그 한 공간은 어디이면 좋을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애착이 가는 공간, 딱 그 공간, 한 공간. 아니면 내가 가장 오랫동안 시간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내가 딱 한 공간만을 정해서 깔끔하게 그 공간만큼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점은 당연히 정리가 잘 되었으니까 무언가 쾌적하고 뭔가 시간도 단축이 되고 공간도 넓어 보이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요, 그런 공간에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없이 높아집니다. 대부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한 공간쯤에서 살아보시면 이러한 감정이 굉장히 상승된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점은 그동안에는 내가 이 물건을 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물건을 내가 세상에서 없애버린다는 느낌,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내 공간에서 빼고 나니까 실제 그 물건들은 나 외에 실제 진짜 필요한 누군가한테 가서 새롭게 숨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물건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부정적인 심리에서 긍정적인 심리로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2번째는 최소한 내 공간 중에서 딱 한 공간만큼은 깔끔한 공간으로 바꿔보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부에서는 버리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는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버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변에서 받고 정디에게 물어주는 코너입니다. 저도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서 잘 들어봐야겠어요.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래 자막 제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40대 초반 박모 씨의 질문입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모카솜 이불이 있는데요. 사실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덥지 않아서 저는 너무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모카솜 이불을 찾으실까봐 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짜 고민되겠네요. 정디가 해결책을 주시겠죠? 정디 알려주세요. 해결책을 드려야겠네요. 네. 만약에 어머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변에 필요하신 곳에 나눔하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기부를 받는 기관에서도 모카솜 이불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나눔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나누거나 버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사례자는 처분을 하고 싶으시고, 자, 이런 상황이니까 버릴 수 있는 정당성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버리고 싶다고 하시니까 부합하는 해결책입니다. 일단 이불을 압축백에 넣으세요.
여러분 압축팩 아시죠? 네, 비닐을 혹시 써보셨나요? 네네. 네, 이불 압축팩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비닐이 있고요.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가 청소기를 대고 바람을 빨아들이면 부피가 확 줄어드는 이불 압축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불 압축팩에다가 일단 보관을 하세요. 그러면 부피가 확 줄어들 테니까 일단 보관하시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 모카솜 이불은 사실은 원래 압축팩에다가 보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아니요, 왜일까요? 네, 모카솜은 솜을 틀어서 누웠을 때 푹신푹신하라고 일부러 모카솜 공장에서 솜을 틀어서 이렇게 부피감을 만들어 놓는 건데 압축을 해버리면 이렇게 납작해지죠. 1년 있다, 2년 있다가 다시 그 이불팩을 폈을 때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정디가 압축팩에 넣어서 압축을 하라고 할까요? 왜일까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본인은 버리고 싶어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뭐 세상에. 버리고 싶으시다면서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압축을 해놓은 상태에서요. 어머니께 이제 여쭤보는 거죠. 어머니 이불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불이 원상태로 되지 않고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어머니께서 예, 그거 공장에 가서 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니께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 한번 건너간 이불은 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평화도 찾으시고 혹시 진짜 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누군가한테 기부를 하는 것, 나눔하는 것도 사실 모카솜 이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 반환하는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찾는 정당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압축팩에 넣어서 압축을 한다? 어머니께 보내드린다? 그렇게 웃기셨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네. 두 번째, 30대 후반 김모 씨의 질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추억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베넷 쪼고리, 처음으로 자른 손 발톱, 전리, 성장 앨범, 액자 등등 엄청 많은데 아이들이 유아기 때 쓰던 애틋함이 있어서 버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안 버리고 보관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번 질문은 안 버리고 싶으니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말씀이군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디가 속 시원히 알려주시겠죠? 정디 알려주세요. 네, 속 시원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물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자, 박스 하나 건네줄까요? 자, 박스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박스 하나에다가 영유아 때 물건을, 추억의 물건들을 다 함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짜라짜라짜. 자, 보면 베넷 쪼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싸개, 신발도 있고 산모수첩도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건들을 함께 담아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아이와 함께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교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약속하실 건 꼭 딱 한 가지, 첫 번째 기념할 만한 물건들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점점 물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경계가 무너져서 내가 원하는 이런 추억의 상자가 아니라 정말 산더미 같은 그런 물건들이 돼가는 거죠.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를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자, 잠시만요. 자, 이미지. 이렇게 실물을 보관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자, 어떤 거 같습니까, 여러분? 네, 앨범이네요. 네, 앨범이에요. 네. 앨범에는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보관하시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봤던 아이 첫 번째 나왔던 이빨, 손싸개, 발싸개 이 모든 것들을 실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자, 아이 사진 옆에 같이 그와 같은 물건들을요, 사진을 찍어두는 거예요. 네. 자, 보니까요. 첫 번째 그 아이 임신했을 때 테스터기네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뭐가 보입니까? 네, 손싸개, 발싸개가 보이네요. 자, 또 뒤로 넘어가면은요. 여기에는 어머 어때요? 아이 탯줄도 있어요. 이처럼
실물을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무엇인지 한번 신디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하신 사례자처럼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들의 영아 때, 유아 때 쓰던 물건들을 지금처럼 고이고이 잘 이렇게 보관을 해서요. 그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돼서 그 아이들을 불렀답니다. 불러놓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아들이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뭔가 줄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가슴이 어때요? 막 뛰면서 기대가 엄청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뭘 주려나?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딱 꺼내서 상자를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베네 쪼고리, 첫이빨, 손싸개, 발싸개, 자, 이런 것도 쭉 들어있었대요. 자,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반응. 뭐야? 아무런 말이 없었대요. 아무런 말이. 즉, 여러분이 그 아들이었다라면 그때 어떤 감정과 기분이었을까? 과연 그 추억의 상자는 누구를 위한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네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 질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40대 초반 강모 씨의 질문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6남매 중 막내인데 큰 이모의 딸보다도 엄마가 한 살이 어리시거든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딸인 친정 어머니에게 빨간 내복을 사 주셨어요. 그 빨간 내복이 이제 3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입지 않고 고이 모셔두고만 계시네요. 언제까지 모셔둬야 할까요? 어머, 저한테도 이런 거 하나 있는데 궁금합니다. 정디 도와주세요. 네,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저장하는 증상을 저장장애, 즉 호딩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그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전이대상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인 애착으로 내가 저장하는 물건을 과거에 중요한 사건과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그때 그 회상물로 대신 이렇게 인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말이죠. 좀 쉽게 풀어볼까요? 예를 들면 어머니로부터 내가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애정을 대체해서 옷을 과도하게 애착을 하고 이 물건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사례자분의 어머님을 저장장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장장애 증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물건을 버리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경우, 주는 게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3자가 물건을 버리거나 또 버리는 걸 상상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 네, 이런 경우. 그리고 물건을 버리지 못해서 막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그런 생활 공간이 어지럽혀지는 경우. 그래서 그 가족이나 또 다른 타인들이 그 공간들이 이렇게 치워지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거나 수집을 하다가 보니까 쾌적하거나 안전한 환경이 아니어서 그런 공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불편이나 고통, 막 어떤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경우를 저장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할머님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할머님에 대한 쓸쓸함이나 어떤 추억에서 오는 마음의 구멍을 빨간 내복에다가 이렇게 어떤 빨간 내복을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뿐인 거죠. 오히려 어머니께서 마음의 안정을, 그 빨간 내복, 그 대상물이 있으니까 그 빨간 내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 더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하시는 한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사례자분의 어머님은 저장 장애와 전혀 다른
케이스여서 그 빨간 내복은 간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소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이 낡아서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정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볼 때마다 그때의 추억도 떠올리면서 맞아요. 간직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는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는 신디 물어줘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나의 나보라입니다. 자,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도구, 수납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납 도구 우리가 보통 구매를 하려 갈 때 아니면 구경이라도 갈 때 어느 곳에 가서 보시죠? 바로 모이다겠죠. 모던 하우스, 이케아, 다이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이 쉽게 갈 수 있는 그곳, 바로 다이소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나가보신 후 그곳에서 구독자님들께서 어떠한 수납도구를 많이 찾고 계신지, 또한 어떠한 수납도구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가서 한번 보실까요? 자, 고고고! 혹시 지금 어떠한 바스켓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절 지난 오류를 보관하려고 바스켓을 찾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좋을지 부직포가 좋을지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알려주세요. 네. 지금 플라스틱 리빙박스는 가장 좋은 장점은 고객님께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안이 잘 보인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역시 작은 단점이 있겠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손상될 염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셨던 부직포 리빙박스는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부직포의 재질이기 때문에 습기가 잘 된다고 이렇게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만 내부 프레임을 장착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프레임을 모두 접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부피가 상당히 작게 보관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혹시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옷장 안에 넣을 거니까. 그죠.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습기에도 네. 좋으니까 이 상품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습기에 이런 차단 역할도 있지만 항상 이 안에는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쇼핑 잘 하세요. 네. 혹시 어느 공간에 넣을 바스켓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옷장 선반에 올릴 아, 건데 옷장 어떤 선반. 거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럼 혹시 사이즈는 제가 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TV를 보고 바스켓을 구매하러 오셨을 때 항상 그냥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서 그냥 집에를 가면 바스켓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너무 큰 거를 사왔거나 너무 작은 거를 사왔거나. 그래서 항상 사이즈는 중요한데요. 선반의 공간이라고 하면 저는 이 아이를 추천드릴 수 있어요. 깊은 사각 바구니라고 해서 사이즈가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선반의 높이가 조금 높다라고 하면 이런 아이를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하시고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선반의 공간이랑 사이즈를 함께 비교를 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선반의 높이가 조금 낮다라고 하면 보시면 이 아이는 높이가 20cm였고요. 이 아이는 16cm였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높이가 낮은 아이를 구매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바스켓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신뢰가 되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검색으로 예,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렇지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금액 차이가 아, 좀 있긴 한데. 네, 금액 차이가 더 좋아 있지만 보이네요. 네, 이 아이는 다이소 그 오프 매장보다는 온라인몰에서만 판매하는 아. 아이인데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겠다. 예, 이러한 바스켓은 꺼내려고 하면은 그냥 꺼내야 되지만 역시 이 밑에 있는 아이도 그냥 꺼내야 되지만 이 아이는 바스켓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꺼내거나 넣을 때 상당히 편리하고요. 또 손잡이가 걸쇠 역할을 해서 적층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수납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역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시면 상세 페이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바스켓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사이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이 아이와 이 아이들의 사이즈를 비교하셔서 실제 우리 집에 있는 가구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아이를 비교를 해서 오늘 오셔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다음에 한 번 더 방문을 하셔서 비교해서 올바른 선택을 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사이즈 네, 네, 재보고 잘 결정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바로 지금 그 바스켓이 이렇게 제 눈앞에 있습니다. 사각 다용도 바구니, 그리고 깊은 사각 바스켓, 또한 사각 손잡이 바스켓이 있는데요. 이러한 바스켓으로 공간별로 바스켓의 종류와 바스켓의 사이즈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 방송에서 오늘 현장에서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린 바스켓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회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디, 나디 하실 말씀?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앞으로 바스켓 구매하실 땐 꼭 사이즈 기억하세요. 네, 다음 주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요. 안 가르쳐 주지. 안녕.